네, 희망을 노래하는 정치인입니다. 정도원 전 의원과 함께하는 직설 시간인데요. 자,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자, 19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네. 자, 근데 끝나자마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하루 정말 바빴는데요. 네. 이전부터 좀 여쭤볼게요. 이제 주요 몇몇 직책에 대한 인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총리, 청와대 비서실장, 국정원장, 경호실장. 네. 인사가 있었는데요. 총평부터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제 시각으로는 무난한 인사였다고 보여지고요. 문재인 대통령 자체가 굉장히 좀 유한 이미지잖아요. 네. 그래서 좀 그중에는 좀 강단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정도라도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강단이 있다라는 건 어떤 뜻입니까? 그러니까 좀 밀어붙이고. 예. 네. 이제 그 사람 존재 자체로 이제 뭔가 일이 정리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일종의 이제 해결사라면 너무 과한 비유가 될까요? 아무튼. 카리스마라고 보통 얘기하죠. 네네네. 우리가 보통 이제 투톱 보면 총리와 청와대 비서실장 투톱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국정원장까지 쓰리톱이죠. 예, 쓰리톱. 네. 자, 포지는 어떤 의도가 담겼다고 읽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야당이 돼버렸네요, 이제. 네. 야당과의 원만한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총리 내정자 자체가 워낙 원만한 분이고요. 이낙연 지명자. 또 비서실장도 굉장히 원만한 분입니다. 임종석 전 의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새로 국정원장 내정자도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고 하니까 저는 그런 것도 감안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이 쓰리톱이 이제 어차피 이제 총리 지명자 같은 이제 국회 인준 과정을 또 거쳐야 되고요. 네. 이렇게 본다면 이제 이제는 야당이 된 이제 자유한국당이라든지 이런 데고 이제 그렇게 척을 지지 않은 야당과도 관계가 아주 원만한 사람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네, 아주 적격이죠.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인준에 그렇게 어려움은 없겠네요.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그것도 굉장히 의식을 했겠죠. 그래요? 네. 근데 야당이 이 인물에 대한 평가와는 별개로 전략적 차원 때문에 오히려 인준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가 없죠. 그래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인수위도 없는 이제 새 정부인데 정부 처음부터 이제 소위 딴지를 걸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역풍이 불어서 그렇게 못할 겁니다. 예. 그러면 보통 이제 인준 절차 지명 후에 보통 한 달 걸리는 게 지금 역대 기록 보면은 그나마 짧은 기간. 김대중 정부 때 김종필 총리 같은 경우는 거의 반년이 걸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일은 없겠죠. 설마 빨리 이제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얘기고요. 예. 야당에서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할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앞서서 저희가 이제 1, 2부에서 인터뷰했던 박영선 의원이나 송영길 의원에도 동일한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제 조각을 이제 내각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헌법에 따르면 이제 총리가 재청권을 행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인준 과정 이런 것 때문에 새 총리가 못하고 황교안 총리한테 이제 부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새 정부 지금까지 그렇게 했죠. 네. 이명박 정부 때도 그렇고. 네. 그런데 지금 새 정부는 그렇게 안 할 것처럼 보이고요. 예. 시간이 걸리더라도 새 총리를 뽑아서 절차를 밟고 왜냐하면 이제 원칙을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그렇죠. 그 원칙대로 가야지 맞는 거죠. 예. 자, 의원님 같은 경우는 정권 창출 나아가서 어떤 정권 출범에도 또 이제 깊이 관여를 하시던 분이기도 하고 또 경험을 갖고 계시니까 이 정권을 출범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게 뭐라고 보세요? 역시 인사 아니겠어요? 인사? 국민들은 이 인사를 보고 평가를 하고요. 또 그게 가장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MB 정부 때나 박근혜 정부 때나 초기 인사에서 무너져 버린 거죠. 하긴 박근혜 정부도 초기 이제 조각단계에서 몇몇 인사가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서든 낙마를 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지지율도 그러면서 좀 빠지고 이랬던 일이 있었는데 역시 인사가 가장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이 행한 첫 번째 인사는 상당히 뭔가 무난한 편이다. 네. 이렇게 이제 후한 평가를 해 주셨네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인준 과정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진행이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으니까. 아무튼 이제 공이 정치권으로 넘어갔으니까요. 어떻게 정치권에서 나오는지 좀 보도록 하고요. 대선 결과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전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인데요. 홍준표 후보가 어제 자평하신 거 보셨죠? 한국당 복원에 의미를 두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한국당 복원이 되는 겁니까?
복원은 됐는데 네. 도로 침박당으로 복원이 됐죠. 그래서 이제 퇴행해버린 건데. 퇴행? 예. 그러니까 이제 무너지려면 철저히 무너져서 이제 새로 일어서야 되는데 네. 어정쩡하게 이제 만들어 놓으면 이게 장기적으로 이제 지리멸렬이 계속 연명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가장 나쁜 케이스죠. 차라리 질려면 참패를 하든지 뭐 이기든지 해야지 이렇게. 어정쩡하다 오히려? 예. 그건 정말 그리고 그 도로 침박당으로 됐다는 평가는 그게 지방선거에서도 결코 이 국민들이 그걸 그냥 좌시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지금 의원님께서는 도로 침박당이 됐다고 평가를 하셨는데 그 이야기는 그러면 대선 후에 당권을 홍준표 이제 전 후보죠. 전 후보가 접수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판단까지 겸하는 내용입니까? 홍준표 후보가 접수하더라도 네. 하더라도 본인이 말로는 뭐 당권 도전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네. 뭐 그건 뭐 꼭 그대로 뭐 믿을 수는 없고요. 하더라도 지금 친박들이 지금 정말 정치권에서 퇴출돼야 마땅한 이제 그런 잘못을 저질렀죠. 예. 그런데 그걸 다시 복권을 시킨다는 것이 징계도 약하게 때렸는데 퇴출이 아니라 네. 그걸 다시 복권까지 시켜놓고 예. 이런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어떻게 새로운 정치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당권을 누가 잡느냐 불문하고 네. 친박을 정리하지 못했던 것은 예. 두고 그것은 이제 발목 잡힐 일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저 그 정치인 홍준표의 정치적인 그 미래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24% 득표를 기록을 했고 영남권에서 네. 상당히 상대적으로 선전한 것으로 나왔는데 네. 그 정책 기반을 확충을 했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본인 인생에서 베스트가 된 거죠.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또 아직 재판이 남아있잖아요. 아, 대법원 남아있죠. 예. 재판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일단 다시 이제 한국당을 정말 국민들이 이제 사랑할 수 있는 정당으로 만드는 데 집중을 해야지. 예. 무슨 서로 자기네끼리 서로 화합하자 이렇게 가는 거는 정말 국민들이 볼 때는 너무 실망스럽다고 봅니다. 근데 자, 그러면 그 의원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계속 일관되게 어떤 자유한국당은 친박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퇴행이다 계속 일관되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네. 자, 근데 대선이라고는 중요한 계기에서도 정리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네. 앞으로 이거는 그러면 정리되기 더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만 신났겠죠. 그러니까 이제 다음 예. 지방선거도 어렵고 네. 그다음 총선도 어렵고 계속 그다음 대선도 어렵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 그렇게 그러니까 보시는 거고요. 지금부터라도 이제 완전히 집을 부수고 예. 새로 짓는다는 각오로 예. 시작돼야지 마땅하죠. 그 말씀을 하시면 이분 이야기도 함께 해야 되는데 유승민 후보의 어떤 그 정치적 성취라고 할까 이번 대선을 통해서 그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개인적으로 성취를 했죠. 그래서 이제 또 차기를 또 뭐 도모하겠죠. 네. 그렇지만은 또 그 많은 약점도 드러났는데요. 네. 이제 우리가 흔히 재승박덕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새를 만들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보여줬는데 그 부분을 극복할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치를 혼자 하는 건 아니니까 네. 같이 하는 어떤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예, 이번에도 보면은 예. 같은 당에서 탈당을 해버렸잖아요. 네. 그것은 정말 대선 후보로서 치명적인 결함을 드러낸 거죠. 아. 물론 이제 그 역풍이 불어서 도움은 됐습니다만. 예. 그게 이제. 근데 바로 그 역풍. 네. 어떤 유권자 국민들의 그 역풍이 네. 오히려 그 유승민 후보에게 더 힘을 실어줄 수도 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힘을 실어줘 봤자 그걸 대통령을 만드는 힘은 아니고. 예. 그냥 잠시 동정론이 일었다. 그 정도죠. 잠시. 예, 그걸로 어떻게 큰 일을 도모합니까? 근데 자, 이거저거 떠나서 아무튼 그 탈당을 했습니다. 네. 그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됐다고 하고 추가 탈당이 이제 없을 거라고 보세요? 추가 탈당은 끝난 것 같고요. 왜냐하면 예. 저한테도 이제 새 대표로 영입할 사람을 좀 추천해달라는 부탁이 왔더라고요. 간접적으로.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활로를 모색을 하는데 답이 안 나오는 모양이에요. 이제 바른정당의 어떤 그 존속. 예. 쭉 이대로 간다. 이게 이제. 지금 20석이잖아요. 그렇죠. 딱 20석이죠. 딱 교섭단체 요건에 딱 이제 걸려 있는데. 네. 한 명이라도 이탈하지 않도록 하여간 뭐 내부에서는 별
방법을 다 강구하겠죠. 그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이제 그 탈당해서 자유한국당에 복당 신청한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또 정우택 원내대표 이야기를 보면은 이게 뭐 비대위나 이런 데 의결 과정에서 이야기가 또 다르게 나올 수도 있을 가능성이 또 그러니까 그 점쳐지던데 이건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글쎄 정치적으로는 이미 복당이 된 거죠. 논란의 소진이 있지만. 네. 혹시 이분들이 다시 바른정당으로 턴할 가능성 이건 말 그대로 추리 소설 수준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정말 이제 이 미래가 없는 거죠. 그런 건가요? 네. 아무튼 바른정당은 그러면 이대로 그냥 쭉 일단 이렇게 그 중간 정리가 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뭐 당 대표까지 청구해달라고 부탁이 들어왔다면? 네, 그러니까 지금 바른정당은 이제 어떻게 보면 최악의 경우에는 공중분해가 될 수도 있고요. 네. 또 이제 여기서 일부 네. 국민당과의 또 통합도 모색할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죠. 하지만 지금 네. 이 상태로는 정치권에서 별 큰 역할을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거란 여쭤보네. 그래서 새 대표 추천하셨습니까? 글쎄요. 지금 누가 가겠어요. 이 마당에. 네. 처음부터 그렇게 했었어야죠. 그래요? 네. 아무튼 이제 외부 영입을 지금 이제 검토하고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당의 간판으로. 이제 하도 이제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 별의별 수단을 다 강구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쇼미더뉴스 시간에도 전해드렸는데요. 안철수 전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인의 길을 계속 걸어갈 것으로 의원님도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려면은 잠시 좀 이제 국민의 그 관심에서 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계속 남아서 뭘 하겠다 그러면 할수록 본인한테 손해고요. 이럴 때는 잠시 잊혀져 있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 위롭고 또 지금까지 역대로 보면 다 그랬습니다. 이제 김 전 대통령도 영국으로 떠나잖아요. 그랬었죠. 맞아요. 국민의 일단 관심에서 벗어나 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지? 그 사람 어디 있어? 라는 얘기가 이제 나올 때 돌아오는 것이 이제 중요한 정치 이벤트가 있을 때, 그래서 총선이라 이럴 때 이제 짠 하고 다시 나타난다. 근데 국민의 목소리가 그 사람을 찾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조성될 때 나타나야지. 네. 지금 계속 여기서 정치권에서 얼씬거리다가는 오히려 더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그렇게 하면 좋은데 문제는 요번에 그 대선 성적표를 보면은 호남의 지역 기반이 상당히 지금 그 위험한 것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결과만 놓고 보면 오히려 이것이 이제 더 그 좌불안석으로 갈 가능성도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당도 어렵고요. 안철수 후보도 사실 제가 이제 가혹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가진 거에 비해서 많이 지금까지 누린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당도 지금 이제 일부가 이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 일부가 혹시 그 호남 지역구 의원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국민의당이 일부 이탈하고 나머지하고 바른당하고 합당해서 정말 제대로 된 중도 신당이 탄생하는 것이 우리나라 미래 정치를 위해서 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세요? 그래서 호남 지역구 의원 중에 일부는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다시 돌아가고 남은 그 의원들하고 바른정당에 통합을 해서 중도 정당으로 간다. 아주 정체성을 확실하게 해야죠. 이제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가능성은 이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네. 이제 그럴 리더십들이 안 보이거든요, 양쪽에. 그래요? 이거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대선 이후에 정가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거인데 어떻게 움직일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이제 그 새 정부 출범과 관련해서 이 질문 드리고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항상 왜 청와대만 들어가면 이러느냐 이런 얘기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당청 간의 소통이라든지 청와대와 국회 간의 소통이라든지 특히 야당과의 소통 이게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풀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왜 안 되는 겁니까? 그 전에 전임 같은 경우. 지금 대통령은 소통은 상당히 잘하는 분이에요. 제가 같이 일을 해보니까 상임위에서. 그런데 진정한 소통은 뭐냐면 듣는 겁니다. 그것도 나와 다른 의견을. 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아니되옵니다라는 소리를 항상 들을 수 있는 자세가 돼 있어야죠. 그것만 유지한다면 저는 이 정권이 성공적으로 끝납니다. 근데 꼭 그 초심이 바뀌어가지고 오만과 독선에 빠져서 결국 실패로 돌아가는데요. 이번 대통령만큼은 정말 초지일관, 시종일관 듣는 그런 굉장히 굿 리스너입니다. 경청하는 사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 그래서 충분히 그럴 준비가 돼 매일 있다고 아침마다
듣자. 이제 이렇게 결심을 하셨으면 기대합니다. 듣자. 네. 예, 듣자. 그러면 전임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왜 그렇게 안 들었을까요? 그러니까요. 되고 난 다음에 이제 화장실 갔다 오면 달라지잖아요. 알겠습니다. 듣자. 이 두 글자로 그냥 오늘 한마디로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듣자 두 글자 남기면서 정두환의 직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하니까 저는 그런 것도 감안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이 쓰리톱이 이제 어차피 이제 총리 지명자 같은 이제 국회 인준 과정을 또 거쳐야 되고요. 네. 이렇게 본다면 이제는 야당이 된 이제 자유한국당이라든지 이런 데고 이제 그렇게 척을 지지 않은 야당과도 관계가 아주 원만한 사람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네, 아주 적격이죠.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뭐 인준에 그렇게 어려움은 없겠네요.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그것도 굉장히 의식을 했겠죠. 그래요? 네. 근데 야당이 이 인물에 대한 평가와는 별개로 전략적 차원 때문에 오히려 인준에 그러니까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가 없죠. 그래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인수위도 없는 이제 새 정부인데 정부 처음부터 이제 소위 딴지를 걸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역풍이 불어서 그렇게 못할 겁니다. 예. 그러면 보통 이제 인준 절차 지명 후에 보통 한 달 걸리는 게 지금 역대 기록 보면은 그나마 짧은 기간 김대중 정부 때 김종필 총리 같은 경우는 거의 반년이 걸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일은 없겠죠. 설마 빨리 이제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얘기고요. 예. 야당에서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할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앞서서 저희가 이제 1, 2부에서 인터뷰했던 박영선 의원이나 송영길 의원에도 동일한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제 조각을 이제 내각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헌법에 따르면 이제 총리가 재청권을 행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인준 과정 이런 것 때문에 새 총리가 못하고 황교안 총리한테 이제 부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새 정부 지금까지 그렇게 했죠. 네. 이명박 정부 때도 그렇고. 네. 그런데 지금 새 정부는 그렇게 안 할 것처럼 보이고요. 예. 시간이 걸리더라도 새 총리를 뽑아서 절차를 밟고 왜냐하면 이제 원칙을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그렇죠. 그 원칙대로 가야지 맞는 거죠. 예. 자, 의원님 같은 경우는 정권 창출 나아가서 어떤 정권 출범에도 또 이제 깊이 관여를 하시던 분이기도 하고 또 경험을 갖고 계시니까 이 정권을 출범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게 뭐라고 보세요? 역시 인사 아니겠어요? 인사? 국민들은 이 인사를 보고 평가를 하고요. 또 그게 가장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MB 정부 때나 박근혜 정부 때나 초기 인사에서 무너져 버린 거죠. 하긴 박근혜 정부도 초기 이제 조각단계에서 몇몇 인사가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서든 낙마를 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지지율도 그러면서 빠지고 이랬던 일이 있었는데 역시 인사가 가장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이 행한 첫 번째 인사는 상당히 뭔가 무난한 편이다. 네. 이렇게 이제 후한 평가를 해 주셨네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인준 과정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진행이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으니까. 아무튼 이제 공이 정치권으로 넘어갔으니까요. 어떻게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나오는지 좀 보도록 하고요. 대선 결과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전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인데요. 홍준표 후보가 어제 자평하신 거 보셨죠? 한국당 복원에 의미를 두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한국당 복원이 되는 겁니까? 복원은 됐는데 도로 친박당으로 복원이 됐죠. 그래서 이제 퇴행해버린 건데. 퇴행? 예. 그러니까 이제 무너지려면 철저히 무너져서 새로 일어서야 되는데 어정쩡하게 이제 만들어 놓으면 이게 장기 재판이 남아 있잖아요. 아, 대법원 남아 있죠. 재판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제 일단 다시 이제 한국당을 정말 국민들이 이제 사랑할 수 있는 정당으로 만드는 데 집중을 해야지. 무슨 서로 자기네끼리 서로 화합하자 이렇게 가는 거는 정말 국민들이 볼 때는 너무 실망스럽다고 봅니다. 근데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계속 일관되게 어떤 자유한국당은 친박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퇴행이다 계속 일관되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자, 근데 대선이라고는 중요한 계기에서도 정리가 되질 않았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거는 그러면 정리되기 더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만 신났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다음 보세요? 지방선거도 어렵고 그다음 총선도 어렵고 계속
그 다음 대선도 어렵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지금부터라도 이제 완전히 집을 부수고 예. 새로 짓는다는 각오로 예. 시작돼야지 마땅하죠. 그 말씀을 하시면 이분 이야기도 함께 해야 되는데 유승민 후보의 어떤 그 정치적 성취라고 할까 이번 대선을 통해서 그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개인적으로 성취를 했죠. 그래서 이제 또 차기를 또 뭐 도모하겠죠. 네. 그렇지만은 또 그 많은 약점도 드러났는데요. 네. 이제 우리가 흔히 재승박덕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새를 만들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보여줬는데 그 부분을 극복할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치를 혼자 하는 건 아니니까 네. 같이 하는 어떤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예, 이번에도 보면은 예. 같은 당에서 탈당을 해버렸잖아요. 네. 그것은 정말 네. 희망을 노래하는 정치인입니다. 정도원 전 의원과 함께하는 직설 시간인데요. 자,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자, 19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네. 자, 근데 끝나자마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하루 정말 바빴는데요. 네. 이전부터 좀 여쭤볼게요. 이제 주요 그 몇몇 직책에 대한 인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총리, 뭐 청와대 비서실장, 뭐 국정원장, 뭐 경호실장. 네. 인사가 있었는데요. 총평부터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제 시각으로는 무난한 인사였다고 보여지고요. 그 문재인 대통령 자체가 굉장히 좀 유한 이미지잖아요. 네. 그래서 좀 그중에는 좀 강단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정도라도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강단이 있다라는 건 어떤 뜻입니까? 그러니까 좀 밀어붙이고 예. 네, 이제 그 사람 존재 자체로 이제 뭔가 일이 정리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일종의 이제 그 해결사라면 너무 과한 뭐 비유가 될까요? 아무튼. 뭐 카리스마라고 보통 얘기하죠. 네네네. 우리가 보통 이제 투톱 하면 총리와 청와대 비서실장 투톱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뭐 국정원장까지 쓰리톱이죠. 예, 쓰리톱. 네. 자, 이 그 포진은 어떤 의도가 담겼다고 읽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야당이 돼버렸네요, 이제. 네. 야당과의 원만한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총리 내정자 자체가 워낙 원만한 분이고요. 이낙연 지명자. 예, 또 비서실장도 굉장히 원만한 분입니다. 임종석 전 의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새로 국정원장 내정자도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고, 적으로 이제 지리멸렬이 계속 연명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가장 나쁜 케이스죠. 차라리 질려면 참패를 하든지 뭐 이기든지 해야지 이렇게. 어정쩡하다 오히려. 예, 그건 정말. 그리고 그 도로 침박당으로 됐다는 평가는 그게 지방선거에서도 결코 이 국민들이 그걸 그냥 좌시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지금 의원님께서는 도로 침박당이 됐다고 평가를 하셨는데 그 이야기는 그러면 대선 후에 당권을 홍준표 이제 전 후보죠. 전 후보가 접수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판단까지 겸하는 내용입니까? 홍준표 후보가 접수하더라도. 네. 뭐 하더라도. 본인이 말로는 뭐 당권 도전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네. 뭐 그건 뭐 꼭 그대로 뭐 믿을 수는 없고요. 하더라도 지금 친박들이 지금 정말 정치권에서 퇴출돼야 마땅한 이제 그런 잘못을 저질렀죠. 예. 그런데 그걸 다시 복권을 시킨다는 것이 징계도 약하게 때렸는데 퇴출이 아니라 네. 그걸 다시 복권까지 시켜놓고 예. 이런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어떻게 새로운 정치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당권을 누가 잡느냐에 불문하고 네. 친박을 정리하지 못했던 것은 두고두고 그것은 이제 발목 잡힐 일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저 그 정치인 홍준표의 정치적인 그 미래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24% 득표를 기록을 했고 영남권에서 상당히 상대적으로 선전한 것으로 나왔는데 그 정책 기반을 확충을 했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본인 인생에서 베스트가 된 거죠.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또 아직